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또 이제 허브리핑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힌 모멘텀을 가져왔죠? 주식시장이 이렇게나 네. 잔인할 수 있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 재료의 크기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, 뉴스는 너무 이 거짓말, 속임수,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이 전략적인 부분이 들어갔죠.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들어간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게 여실히 또 금요일날 드러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, 그게 바로 빌 게이츠의 SMR 건설의 본격 추진, 그리고 악재 해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 원전 관련주로 엄청 많이 빠졌죠? 네, 맞습니다. 빠졌을까요? 특징적으로 이제 한 종목이 장 전에 사실 네.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. 네. 한전기술에 대해서 뭐 원전 관련한 뭔가 뭐 부서 해체?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. 그래서 네. 장 초반부터 이제 개파락이 시작을 하겠구나 하고 뭐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, 뭐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마감이 됐는데, 이 뉴스가 사실 지금 한전기술이 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요거 이제 좀 털라고 좀 준비하나 보다 했는데, 이제 반박 기사가 바로 나왔죠. 네. 이게 원자로 개발 핵심 조직을 해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, 제가 아마 두산중업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. 그 뉴스를 같이 보면서 고려 중이다. 추진을 진행 고려 중이다.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키워드였어요. 뉴스 내용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고, 이렇게 되면 전문 인력이 전부 다 유출이 되겠구나라는 뉴스였었는데, 이게 정말 뉴스를 잘 보면 확실하게 나와준 것도 없고,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었죠. 그렇죠. 뇌피셜 정도만 나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졌는데,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줬습니다. 핵심 조직 해체는 없으면서 핵심 전문 인력이 흩어지거나 기술 경쟁력이 유실될 우려는 전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공고히 하고, 뭐 SMR 등의 이런 기술 개발, 그리고 해외 수출 이슈까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입장 또한 같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주식이 혹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소위 느끼자. 말해서 이게 뭐 정확한 팩트는 이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긴 한데,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뉴스였죠. 그렇죠. 네, 이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뉴스들이 굉장히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잖아요. 근데 맞습니다. 그 안에 진짜인 뉴스도 물론 있고, 그리고 뭐 혹여나 뭐 위로 올리든지 뭐 아래로 떨구기 위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, 그런 뉴스들이 사실 제재가 좀 가해질 필요가 있는데 약간 아닌 말고식이잖아요. 뉴스를 딱 쓰고 이제 기사도 내보내는데 뭐 주가는 이미 출렁이기 시작을 했고, 확인해보니까 아니었다.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. 사실. 맞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 잘못 쓰면은 진짜 골로 가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나.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다 더 어려워하고, 이게 제정신이냐 이 시장이, 뭐 이렇게 또 느낌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언제나 이슈하고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테마군들에서는 한타임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런 찌라시성 뉴스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. 언제나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주가 하락을 불붙이면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도 이렇게 투매 물량이 나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근데 이번에 원전 이슈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주지 않았나 싶고요. 뭐 그래도 악재가 충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테마의 연속성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. 빌 게이츠가 SMR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키워드도 나와줬습니다. 근데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허브경제 TV가 뭐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. 그렇죠. 그 뭐 SMR 했는데, 사실 이제 뭐 저희 채널 안에는 또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또 저희 한 대표님께서 담당을 해주시는데, 저는 사실 약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친환경은 사실 우리가 뭐 전기차, 뭐 수소 이 정도에 좀 포커스를 뒀었습니다만, 이 원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전기술,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진짜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,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찾아보고, 이제 SMR이 도대체 뭔가,
저 실제로 VIP 방송에서 SMR 여쭤보면은 한 대표님 방송 시간에 여쭤보시면 보다 좀 전문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SMR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또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. 정말이죠. 핵심 네. 기술입니다. 이 뉴스 안에 SMR을 간략히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원전의 크기를 뭐 150분의 1로 작게 소형화하고 보니까 저렴하고 보다 소요 기간도 짧고 그리고 뭐 꼭 지역에 뭐 구애받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그럼 끝판왕 아닌가. 코로나19 시국 이후에 사실 너무나도 많은 돈이 풀렸죠. 네. 그러면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기의 수요,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, 뭐 풍력, 태양광으로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근거로 유럽에서는 좀 난리가 났죠. 네. 풍력도 사실 친환경 중에 하나인데 네. 그래서 이제 풍력하고 원전하고 좀 비교해둔 지금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니까 풍력이 원전에 비해서 돈은 한 5배 더 들어가요. 근데 효율은 10분의 1이래요. 그럼 사실 냉정히 기업 입장에서는 하면 바보 되는 사업이잖아요, 약간. 풍력 자체가. 맞습니다. 왜냐면 돈은 더 많이 드는데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약간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뭐 풍력에 뭐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이고 뭐 해상 풍력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해는 사실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다 같이 친환경인 상황에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풍력 뭐 이런 쪽보다는 해상 풍력, 태양광 이쪽보다는 원전이 확실히 뭐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 빌 게이츠란 단어 요게 또 이제 미치는 파워풀함이 또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원전도 굉장히 강하고 친환경 안에서는 좀 더 보다 더 파워풀한 이슈를 좀 머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저희 뭐 대한민국 안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한들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전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나도 부각을 받아주고 있어요. 뭐 체코, 이집트, 이라크, 폴란드, 중국, 브라질 뭐 할 거 없이 프랑스까지 전부 다 유럽 전체적으로 다 원전을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 사실 한두 개만 터져도 잭팟이죠. 네, 그래서 네. 뭐 말씀하신 뭐 폴란드, 체코 해외 원전 수주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맞습니다. 결과물은 안 나온 상황에서 재료 연속성이 이렇게 쭉 있다가 이거는 만약에 진짜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또 나오겠죠. 수주 한 건에 수십조 원인데 그런 수주권 하나만 있어도 사실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분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는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만큼 대한민국 또한 이 원전이라는 사업 안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관련 종목군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두 번째 모멘텀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큰 틀에서 메타버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. 뭐 너무나도 핫하고 핫할 수 있고 핫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.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도 한창 이제 막 올라갈 때도 이건 테마가 아니다. 이건 지수 연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보안 쪽을 좀 집중을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인데 이 공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온다? 잡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. 사실. 맞습니다. 만약 허브밀리 TV라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압구정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뭐 아바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한번 회의에 좀 참석해봅시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만큼 이제 보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 미국에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죠. 미국에. 로블록스. 로블록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메타버스가 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도 집행이 되고 있고 비전도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제 M&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술 기업들을 인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. 시장 자체 파이도 엄청나게 크고 미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 테마군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금융권에서는 뭐 펀드, ETF, ETN 뭐 다양한 이런 금융 상품 또한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런 금융권의 문제, 이제 이슈가 엮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각받는 게 결국 보안 이슈입니다. 최근에는 이제 NFT 쪽에서도 이 보안 관련된 이슈가 한 타임 좀 부각을 받아줬어요. 네, 그 NFT 자체가 이제 자산 개념이 확고해지다 보니까 내 자산을 누가 함부로 들락날락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자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NFT 얘기 잠깐만 해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그 미술품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디지털 자산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살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막
주인이 계속 바뀌면은 이게 때 타면은 또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. 그만큼 NFT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처음 소장자가 누군지, 이게 중간에 때가 탔는지, 이게 진짜 이건희 씨에서 바로 나한테 오는 건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걸 조작하고 하면은 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NFT 쪽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의 테마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핫하고 트렌디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멘텀에 관련된 기업군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원전 쪽에서는 역시나 주도주고 종목인 한전기술, 네. 그리고 두산중공업, 마지막 하나는 일진파워까지. 네. 좋습니다.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은 섹터 안에서도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입니다. 나중 가서 이제 기대감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종목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줄 때 수혜를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군들은 명확하게 그 주가 추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탄력이 조금 적다 한들 조금은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을 선정해서 매매하자.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뭐 두 번째, 역시 메타버스에 보완하면 또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보완하면은 라운시큐어, 뭐 드림 그렇죠. 시큐리티, 뭐 한국전자인증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.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어디 뭐 거래소 털렸다 하면은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곤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T 사건이 다들 인터넷이 안 됐죠. 네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뭔가 인터넷이 안 되나 했는데 이미 뭐 네이버 실검에 이제 네. 인터넷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바로 검색한 게 라운시큐어의 주가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라운시큐어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막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뭐 라운시큐어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핀테크 보안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톤이란 기업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신규 상장주였는데. 네.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, 인증서 로그인할 때 이제 전자서명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추세가 좀 좋은데 네. 이 종목은 아직도 공모가 아래에 있죠. 맞습니다. 그만큼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중앙화 신호증명 기반 인증 기술을 이제 메타버스에 좀 확대를 하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 모멘텀은 아직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지는 않았다. 근데 이런 키워드만 시장에서 부각받아줘도 충분히 메타버스 그 이후에 보안 이슈가 마치 2차 전지의 폐배터리 느낌이죠. 아, 그렇죠. 2차 전지 정말 필요하다. 배터리 정말 필요하다. 하지만 나중에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어. 그럼 그 이후에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건데?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듯이 메타버스 하지만 중요한 보안은 하면서 부각을 받아줄 수 있다. 라는 점 명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기업군들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공부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다음 제로 브리핑에서는 훨씬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